나, 나 어디 가려고 했더라? 아마 나이 때문이겠지.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면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매일같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다행이다. 일자 알게 됐어요. 조용한 밤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부엌에는 식탁 위로 비치는 노란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한참 서서 물컵을 손에 쥐고 있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졸려서도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도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아주 짧은 한 조각이 갑자기 비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웃어넘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이런 순간을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만납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광고를 대신해 말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팔기 위해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너무 오래 지켜봐서 더 이상 사소하게 볼 수 없게 된 이야기들을 전할 뿐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거의 미안해하는 듯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몇 분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잊어버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가 늙어가고 세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으며 달리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신경의학은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뇌세포가 죽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세포를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만큼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과 같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공기가 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생활적인 비유로 말씀드리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달걀을 드시고 여러 가지 뇌에 좋다는 것을 챙겨 드셔도 뇌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가득 차 있다면 영양분은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억력은 뇌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얼마나 평온한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뇌 안에서는 조용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염증 물질들이 신경 연결을 공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호 전달 경로를 끊어놓습니다. 작은 손상들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이 싸움에서 뇌가 지면 기억력은 흐려지고 집중력은 느려지며 판단력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치매로 가는 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의 염증은 꼭 뇌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익숙한 신체 부위에서 시작되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혀로 잇몸을 살짝 훑어보시라고. 아픈 곳은 없는지, 따갑거나 피가 쉽게 나지는 않는지, 이를 닦을 때 칫솔에 피가 묻은 적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것을 치아 문제일 뿐 기억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가지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보호막이 열립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결국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뇌에는 아주 특별한 보호막이 있지만 일부 세균은
그 방어막을 약화시킬 만큼 교묘합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염증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뇌는 염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느리지만 손상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예전에 박정수라는 이름의 72살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식생활이 규칙적이고 매일 아침 뇌에 좋다고 해서 삶은 달걀을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잘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나중에는 늘 다니던 길까지 헷갈렸습니다. 딸은 걱정했지만 본인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구강 상태였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염증이 있었고 건조하며 쉽게 피가 났습니다. 밤에는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아침마다 목이 마르고 따끔거렸습니다. 제가 아침 양치 습관을 묻자 본인은 늘 물을 먼저 마시고 이를 닦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마시라고.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밤새 증식한 수많은 세균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기억력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흐릿함은 분명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염증 하나를 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염증만이 뇌를 느리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아주 열심히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신장과 심장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3리터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맹물만 드십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오히려 뇌가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기억은 세포 사이를 흐르는 아주 작은 전류입니다. 그 전류에는 전달 매개가 필요합니다. 물만 많이 마시고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 농도가 떨어집니다. 전류는 약해지고 뇌는 둔해집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는 치매가 걱정되어 병원에 오셨다가 알고 보니 전해질 불균형이었던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균형을 맞추자 머리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염증이 줄고 뇌의 전기 흐름이 좋아지면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뇌는 여전히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은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달 경로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하루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깨끗한 혈액, 잘 통하는 혈관, 안정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겨 좁아지면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밥은 먹는데 뇌는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는 부른데 머리는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예순 이후 많은 분들이 지방을 두려워합니다. 기름이 혈관을 막을까봐 최대한 담백하게 기름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뇌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은 느려집니다.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저는 기름을 많이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피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뇌가 꼭 필요로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환자분들이 한참 말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사실은 잘못한 거였군요. 그 순간 저는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체념이 아니라 아쉬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인 눈빛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아주 흔한 또 하나의 믿음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만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달걀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달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달걀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달걀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뇌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신경을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밤에 스스로를 정리하는 방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들어본 적 없지만 매일의 삶과 바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진료실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 아주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